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7일 오후 6시 반입니다.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는 홍준표 의원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비판은 상당히 전략적입니다. 첫째는 양아치란 표현을 써가면서 이재명 지사의 인간성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성 플러스 이재명 지사의 퍼주기, 복지 파퓰리즘이 얼마나 천박한 인식에서 비롯된 거냐, 나라를 거들낼 일이다 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이재명 지사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그 아들까지 물고 들어가는 사람이다. 배신할 사람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로 이재명 지사에게 대통령 후보를 하도록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비판입니다. 이것은 우선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아주 이 계산이 복합적입니다. 이 홍준표 의원의 이재명 공격을 제일 반길 사람은 누굴까요? 이낙연 대표 아닐까요? 이낙연 대표가 의외로 이재명 지사에게 여론조사에 따르면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씨가 이낙연 대표가 할 수 없는 말을 대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함으로써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도 요사이 꽤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홍준표 의원은 지금 범야권에서는 자기 대통령 후보감으로 지지율이 가장 높습니다. 요사이 한 7, 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씨와 전술적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씨가 대권 후보 경쟁 리스트에서 빠져가지고 서울시장 범야권 단일 후보를 노리니까 적극적으로 또 홍준표 씨는 안철수 씨를 밀면서 김종인 씨를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씨가 지금 이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3차원적 지금 전술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무기는 글입니다. 이 글을 읽어보면은 논설위원 했으면 참 잘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확하게 맥락을 잡아서 그걸 아주 쉬운 말로 쓰는데 그 문장의 경제성이 놀랍습니다. 즉 낭비가 없습니다. 그 말에 낭비가 없습니다. 오늘 또 썼어요. 이게 최근 한 공격에서 5번째입니다. 이재명 씨에 대해서.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재명 씨가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무시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죠. 이 정도의 아픈 공격이면 반드시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반응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반응을 하면 불리해진다. 또 하나는 홍준표 씨가 들이댄 팩트는 사실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에서 유명한 말,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 반박되지 않는 사실은 날개를 단다. 뭐 이런 뜻이겠죠. 배신과 복수에 얼룩진 정치 인생을 살아온 문 대통령. 이라고 해놓고 사실은 이재명 공격입니다. 2002년 2월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문재인 민정수석은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DJ를 배신하고 대북 송금 사건 특검을 받아들여 DJ의 평생 업적이던 김정일과 남북정상회담을 달러 밀거래 회담으로 폄하해버리고 열린 우리당을 창당하여 민주당과 결별한 배신의 주역이었습니다. 이것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2002년 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이 되었는데 그 다음 해에 대북 송금 사건 특검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수사는 파장이 컸습니다. 관련자, 현재 박지원, 임동원 등등 이런 사람들이 다 구속이 되고 무엇보다도
핵 개발하고 있는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의 현금을 현대그룹을 통해서 제공을 했다. 이거 김정일, 김대중 회담 매수한 것 아니냐. 그러면 노벨 평화상도 매수한 것 아니냐.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대중의 역사적 평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선택을 당시에 민정수석인 문재인 씨가 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한 거죠. 그러나 문재인 민정수석의 조언이 아주 중요했을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런 철저한 배신을 해본 문재인 대통령인데 현 정치권에서 야당보다 더 배신과 보복의 성향이 짙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그대로 방치하고 대선 구도를 짜려고 할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머릿속에는 자기들이 저지른 두 전직 대통령과 참모들에 대한 끔찍한 정치 보복을 어떻게 해서라도 모면해야 한다는 절박감만 가득할 겁니다. 그리고 야당보다 더 믿기 어려운 이재명 경기지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만 골몰할 겁니다. 2007년 대선 때 MB 측 사람과 노무현 측 사람이 만나 MB가 정권을 잡아도 절대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다고 국회 약속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중립을 받아냈지만은 대통령이 된 MB는 국세청의 박연차 세무조사에서 나온 640만 달러 수수 사건을 묵인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수치심을 참지 못하고 자진했고 MB는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복수의 칼날을 끝내 피하지 못했습니다. 민정수석 할 때나 대통령 재임 중 배신과 복수 혈전에 얼룩진 정치 인생을 살아온 문 대통령의 머릿속은 퇴임을 앞둔 지금 참으로 복잡할 겁니다. 아주 이게 여기 또 뉴스도 있네요. 홍준표 씨가 워낙 정치 바닥에서 오랜 경험을 해놓았고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 측근이었는데 이명박 후보와 노무현 대통령 사이에 정치 보복 안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결국 이 뇌물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그냥 방치를 해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이 있었다. 이런 전후 과정을 지켜본 문재인 대통령인데 한쪽은 김대중에 대해서는 배신을 했고 이명박에 대해서는 복수를 했다. 그래서 배신과 복수 혈전에 얼룩진 정치 인생이라. 그런데 지금 머리가 얼마나 복잡하겠느냐. 퇴임 후 안전을 위해 어떤 공작으로 판을 짜고 친문 대권 주자를 만들어 가는지 우리 한번 지켜보고 더 이상 속지 않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 홍준표 씨의 글은 복선이 있습니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 글이. 이게 그러니까 밑줄 치고 읽어봐야 됩니다. 느끼는 것은 홍준표 씨의 그 방골 정신입니다. 방골 정신. 비판 대상자가 많습니다. 윤석열 씨도 비판하고 김종인 씨도 비판하고 요 사이는 안철수 씨는 별로 비판을 안 하고 문재인, 김정은이 이렇게 두루두루 비판을 합니다. 어쨌든 홍준표 의원만큼 이 국정에 대한 파악력이 뛰어난 분이 없다. 무슨 질문을 해도 국정에 관해서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